일본을 통일하고 7년간 조선을 침략한 임진왜란의 주범 도요토미 히데요시도 이 사무라이 출신인데, 백성들은 할당된 곡식을 상납하지 못하면 이 사무라이들한테 목이 잘리기 때문에 식량이 모자라 갓난애를 죽이고 노인을 버리고 했던, 그렇게 가혹한 환경에서 살아온 민족이 일본 민족입니다. 군주들이 칼제비들을 말에 태워가지고 연토 싸움을 벌이는, 이렇게 지역 간 끊임없는 전쟁으로 인구가 모자라자 군주들이 전쟁으로 인한 백성들 불만을 해소할 겸 백성들한테 프리섹스를 권장하고 근친 상간까지 묵인하고 했습니다. 산이나 들에서 여자를 발견하면 남자는 누구라도 여자를 범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 그런 법이었죠. 지금도 일본은 한국과 성의식이 다릅니다. 한국인들은 결혼을 하기 전 성행위는 금지하는 편인데, 일본인들은 결혼 전에는 개방된 성이고 대신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바람 피우는 걸 금기시하고 있습니다. 그 모텔하는 제 친구 말을 들어보니까요, 요즘 한국 유부녀들 바람들 세게 핀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애인 없는 유부녀 없다고. 뭐 일본인들에게 성씨와 제대로 된 이름이 주어진 건 근대 메이지 정부 때 호족이 만들어지면서 사무라이 관리가 이름 지으러 오는 사람한테 당신 부모가 당신을 어디서 만들었나 이렇게 물어가지고 내과에서 저불부터 나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럼 가와, 일본말로 가와가 하천이란 뜻이죠. 산에서 붙어서 났다 그러면 야마다, 일본말로 야마는 산, 이렇게 해서 뭐 야마다시, 가와시, 이렇게 성씨가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세계에서 성씨가 가장 많은 나라 중 하나가 일본이라고 합니다. 요즘 반일 종족주의 반대한다는 어느 학자는 그 일본 시각으로 조선 노비를 거론하면서 인권이 없는 나라 조선이라고 모략을 하는데, 조선을 평가하려면 이 당시 청나라 여진족에게 새색시 첫날밤을 진상하는 노예질을 300년간 했던 중국인들이나 어린애를 살해했던 일본하고도 비교를 해야 할 겁니다. 일본이 지리적으로 바다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바다를 통해서 오는 소금 운물을 먼저 받아가지고 근대화되기 전 일본 백성은 조선보다 더 가혹하고 혹독한 삶을, 더 천박한 삶을 살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조선을 차지하고 조선의 금으로 승승장구 태평양 전쟁까지 일으키다가 폭망해 버렸는데, 이렇게 폭삭망한 일본이 지금 경제 대국 기반을 잡은 것은 우리나라 6.25 한국 전쟁 때입니다. 6.25 전쟁 때 당시 미국은 거리가 먼 미국 본토 대신 일본에서 전쟁 보급 물자를 만들었습니다. 그 바람에 되살아난 일본은 전쟁이 끝나고 섬유, 전자, 자동차, 기계까지 세계에 팔면서 부자가 돼가지고 지금 천황 나루히토 즉위시 때 영국 왕과 세자 등 183개 나라 대빵들이 왕 즉위식에 참석할 정도로 지금 일본 국력은 2, 3위를 다투고 있습니다. 저는 일본 하면 천황을 중심으로 단결하는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일본 천황이 국민의 중심이 된 것은 일본이 근대화되면서부터입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왕정들이 봉건 제도가 막 무너지는 근래에 일본은 오히려 왕권을 강화해가지고 국민이 왕을 중심으로 결집하게 한 겁니다. 이토 히로부미가 조선을 침탈하기 직전 이 메이지 유신 때 헌법으로 천황에게 모든 통수권을 주고 천황을 신으로 받드는 그 토속 신앙이 있었는데, 그걸 그 신도인데 그 신도를 국교로 만들어 가지고 천황을 재탄생시킨 겁니다. 이 왕가는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한 가문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일본 천황은 성이 없다고 합니다. 신의 후손이기 때문에 성씨가 없다는 것이죠.
지금 일본 국민 85%가 넘게 천황 제도를 적극 지지하고 나머지는 왕권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합니다. 1% 미만 극소수의 사람이 천황 제도에 불만을 표하지만 90% 이상은 천황 제도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태평양 전쟁으로 일본을 점령한 미 군종이 천황은 정치에 전혀 간섭할 수 없게 헌법을 고쳐 지금 천황은 그냥 일본 민족의 상징으로 존재하지만 일본인들이 천황을 얼마나 신봉하는가를 보여주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나가사키 시장이 천황도 태평양 전쟁 책임이 있다는 말을 했다가 살해 위협을 받고 숨어 다니다가 결국 가슴에 총을 맞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금 왕 제도를 하는 나라들은 영국, 캐나다, 덴마크, 스웨덴, 태국 등등 비교적 많은데 일본처럼 왕을 강하게 신봉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2700년 동안 한 가문으로 혈통이 유지되고 있다는 천황이 매년 정월 초하루 국민들에게 하는 말은 한결같이 대통합입니다. 대화. 그래서 이제 일본 민족은 어느 민족보다 통합을 염두에 두고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엉뚱하게 우리나라도 일본과 같이 상징적 존재로 황제가 유지되었다면 지금과 같이 남북으로 분단되고 동서로 분열되는 것을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일본은 우리와 이웃 국가인데 살펴보면 우리와 정반대 민족성을 지니고 있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민족성이란 그 나라 자연 환경이 만든다는 걸 그 예전에 KBS에서 하던 도전지구 탐험대라는 프로그램을 제가 한 10년간 제작을 하면서 지구촌 각 민족성은 환경이 만드는 거구나 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 티벳 있죠. 그 티벳권에 사는 티벳족을 장족이라고 그러는데 이들은 대부분 그 유목 생활을 하죠. 그런데 한 여인이 여러 형제를 남편으로 삼는 일처 다부제로 살고 있습니다. 이같이 독특한 문화도 그곳 환경 탓입니다. 가축대에 한 가족이 기생하는 형태로 살아가는 유목민들은 그 티벳 같은 경우에는 석 달을 차로 가도 나무 한 그루가 없는 그냥 그 억센 풀의 초원이거든요. 해발 4,000m. 이곳에 사는 장족들은 한 200마리 야크 고원에 사는 소 있죠. 그 다음에 양 한 200마리의 이 가축대에 털로 천막을 만들고 그 가죽으로 옷을 해 입고 그 가축의 고기와 젖으로 식량을 하고 그 배설물을 말려서 땔감으로 쓰고 이렇게 가축대에 기생을 하는 형태인데 형제 5이 제일이 양소 몇 마리씩 나누어서 분가를 하게 되면 결혼을 해가지고 이 가축은 몇 마리 이상이 몰려 있어야지 몇 마리가 죽어도 이 무리가 유지되는데 제일이 뭐 몇십 마리씩 놀아가지고 그해 겨울 눈 속에 묻혔다 이러면 이 가축들이 다 멸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가축을 나누지 않고 그냥 몰아놓고 그대로 살면서 여자 하나에 여러 형제가 사는 거죠. 제가 거기 가서 그 어떤 소년애한테 내 아버지가 누구시냐 이렇게 물었더니 그 텐트 장막 안에 있는 남정네 전부를 손으로 가리키더라고요. 북극에 사는 에스키모도 외지에서 손님이 오면 자기 마누라와 동침을 시키고 그렇게 해서 친구가 되고 마누라가 그 친구의 애를 낳으면 그때 이제 형제가 되는데 이런 풍습도 그 외진 곳에서 지네들끼리 근친을 하면서 번식을 하기 때문에 외지에서 누가 오면 새로운 씨를 받는 새로운 피를 받으려는 이런 문화를 우리 시각으로 야만스럽게 볼 수도 있지만 생존과 건강한 번식을 위한 그들의 생존을 위한 문화이죠.